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용역을 실시해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발표는 아직이지만 강원도와 각 시군은 유치 전략 짜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춘천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21개 중점 유치 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분야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한 환경 분야, 바이오 산업진흥원과 연계한 바이오 분야, 문화, 관광 분야 등입니다. 이재수 시장은 춘천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공공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춘천이 갖고 있는 서울과 춘천 간의 실제 물리적 거리의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또 청사 건립 부지 제공과 이전 기간 임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혁신도시를 유치한 원주는 의료기기와 보건 분야에서, 강릉은 해양과 대기, 환경 분야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철원과 인제, 양구, 화천, 홍천 등 접경 평화 지역에서는 통일연구원과 국방 분야 공공기업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고 최근 용역을 실시해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관의 규모와 인지도에 따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을 정했고 국방개혁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강원도의 정책과 산업과 연관된 한국임업연구원과 코레일 계열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시군 간 유치 경쟁보다는 공공기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통 등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만 교통, 교육, 문화 이런 정주 기반 시설들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지만 내년 서울과 부산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과 정부 차원의 세부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전의 피해 보상 절차가 이 정부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강원도가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구상권 소송 없이 보상 협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피해액은 1,753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원인으로 나오면서 원인 제공자인 한전은 피해액이 60%에 해당하는 1,093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보상금은 선 지급됐고 손해사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위로금이나 지원금에 대해 한전의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재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늦춰지고 구상권 액수만큼 지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와 고성군, 속초시를 대신해 한전의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할 경우 한전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일부만 청구가 가능한지, 책임 비율 결정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할 수 있는지 등 3가지를 물었습니다. 감사원은 법리와 판례, 세월호 참사와 구미 불산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해 3가지 질문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공기관들이 해서 어느 정도 받아야 돼서 기본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다 수용이 된다. 지원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소송은 의미가 없겠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구상권 소송 없이 산불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보상 절차 단축으로 산불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곧 협의체가 구성돼서 구상권 해결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전의 산불 피해 보상률 60%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위안부 소녀성 앞에 중년의 남성이 절을 하고 있는 이 조각상, 제목은 영원한 속죄인데요. 평창의 한 사설식물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조각상을 아베 사베 사죄상이라고 부르며 외교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길게 따은 댕기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소녀상. 다소 곧하게 모아진 양손엔 꽃이 들려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소녀 앞에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멍석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 사죄하는 뒷모습이 얼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닮은 듯도 하지만 정면 얼굴을 촬영해 자세히 비교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다. 아니면 이 소녀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아베를 지칭해서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강원도 평창의 한 사립식물원이 8년 만에 재개관하면서 원장이 자비를 들여 설치한 조각상입니다. 2016년 조각가 왕강현 씨가 만든 영원한 속죄라는 작품으로 현실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형상화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베가 이렇게 사죄를 해주면 그야말로 금상 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무릎 꿇고 속죄하는 남성을 누군가로 특정하지 않았듯이 소녀상 옆에도 아무도 앉지 않은 빈 그루터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도 할머니들께서도 지금 그런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사과를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지는 심정인데.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만큼 논란이 일자 식물원 측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조각상 제막식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밀려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 초등학교가 방학을 시작을 하는데 올 여름방학은 늦게 시작하는 데다 14일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교 수업에 여념없는 초등학교 교실. 등교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는데 요즘 좀 많이 써봐서 견딜만 해요. 특히 하루 5교시 내내 말을 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경에 김이 낄 때도 있고요. 또 제가 평소대로 목소리를 내서 말하면 아이들이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목이 좀 아플 때도 있고. 학생도 교사도 얼른 방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은 늦게 시작하는 데다 줄기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절반가량이 이번 주 방학해서 평균 17일을 쉽니다. 중학교는 8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 14일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역시 8월 둘째나 셋째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 평균 11일만 쉽니다. 예년 같으면 여름방학은 대개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방학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일에서 14일이나 줄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름방학을 닷새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평균 40일 이상 휴업을 한 탓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 학사 일정 맞추고 수업 일수 이런 것들 다 채우다 보니까 입시 준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한 해 190일인 수업 일수를 13일에서 최대 19일까지 줄여줬습니다. 이처럼 휴업한 날이 많다 보니 여름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폭염 속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야 하는 날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감염 공포에다 여름방학마저 줄어든 삼중고에 우리 학생들은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국 혁신 기업 도시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송기현, 이광재 등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어제를 시작으로 모두 4번의 토론회를 통해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경제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이 감소하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국도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는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도로로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제 남전리 국도 44호선 스마트 복합 쉼터를 시작으로 전망대와 농산물 판매대 설치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드론 특구 조성을 위해 드론 사업자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실증 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합니다. 영월 덕포리 국가 드론 비행 시험장 인근 6,0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지원센터를 짓고 드론 사업자들의 연구와 시험 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드론 택시 개발자들이 드론 비행을 자유롭게 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교통의 이점과 산과 강, 도심지를 아울러 드론을 시험하는 대표 특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환자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86명으로 경기도가 87명, 서울 38명, 인천 23명, 강원 11명 등 85% 이상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야외 활동 감소와 긴 장마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산란 뒤 부화할 기회가 줄어든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을 오가는 바다열차가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26일부터 중단했던 바다열차를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정원의 60%만 승객을 받고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바다열차는 강릉역과 동해, 삼척해변역 등 53km 구간을 순환하며 승차권은 인터넷으로 판매합니다. 강릉시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다시마 자원 회복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8천만 원을 들여 주문진읍 주문리 일대 해역 1,480m 구간에 다시마를 이식 로프에 심어 바닷속에 넣는 수중 저연승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는 경포와 사근진 일대에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고성에서 강릉까지 분포하던 다시마는 급격하게 줄어들며 고성 남쪽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고성에서도 개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들이 수업 일수 감축에 따른 방학 중 업무 가중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방과 후 교육사들은 긴급 돌봄을 통해 업무 과중에 시달린 상황에서 수업 일수마저 줄어든다면 방과 후 교실 운영과 돌봄은 방과 후 교육사들의 몫이 된다며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